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주차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주차의 첫 번째 시간에는 ASP.NET 시작하기라는 이름으로 ASP.NET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하는지 맛보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2010년도의 파주 캠퍼스의 모습입니다. 그때는 이쪽에 현재 철상관이 있는 영역이 지금 비어있는 공터로 남아 있었죠. 그래서 차츰차츰 우리 학교가 옛날 사진을 보면 차츰차츰 우리 학교가 발전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광수 생각에서는 벼룩이 얘기를 하고 있네요. 지금은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기 힘든 벼룩이지만 벼룩은 60cm 이상을 뛸 수 있습니다. 벼룩의 크기에 비하면 60cm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높이죠. 근데 이 벼룩을 30cm 높이의 유리컵 안에 가두게 되면 처음에는 이쪽 저쪽의 머리를 부딪힙니다. 그러다가 차츰차츰 적응을 해서 약 한 28cm 정도만 뛰게 되죠. 그리고 유리컵을 치워도 계속해서 28cm만 뛰게 됩니다. 박광수 씨는 아래쪽에 그런 얘기를 써놓고 있죠. 당신은 공부라는 유리컵 안에 아이를 가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다른 의미에서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무궁무진하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들을 여기에 벼룩의 유리컵처럼 여러분들은 스스로 너무 축소시키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는 것은 이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하느냐 발휘하지 못하느냐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행복한 경영 이야기에서는 마음을 고치면 인생도 고칠 수 있다는 제목을 가지고 있네요. 사실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혁명 중의 하나는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바꿔먹으면 자신의 인생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 현대 세대가 아닌 중세 시대에는 그 사람들을 계급 사회라고 불렀죠. 이 계급 사회에서 조선으로 따진다면 양반과 중인과 평인, 노비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노비의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출세를 한다는 것은 예전에는 도저히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였죠. 거의 그 양반층은 그냥 양반을 계승을 해나가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이 계급 사이에서 계급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무지무지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는 내가 출중한 능력을 발휘한다면 충분히 그 계급을 지금은 계급이라는 게 없기도 하지만 그 계급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마음속의 우리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은 남아공의 수영선수 나탈리 디투아 선수의 모습입니다. 옆에 있는 선수들에 비해서 뭔가 좀 부족하죠. 네, 그렇습니다. 다리가 하나 좀 부족합니다. 근데 이 디투아라는 선수가 수영에서 마라톤에 해당된다는 1000m 선수인데, 비록 다리는 하나 부족하지만 이 선수는 장애인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는 아닙니다. 옆에 있는 선수들을 보면 멀쩡하게 사지가 다 있죠. 나는 장애인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내 자신을 가두게 되면 절대 이 선수는 그냥 평범한 선수들과 견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나는 다리가 하나 부족하지만 정상인들과 다른 사람들과 충분히 견줄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선수는 그 정상적인 선수와 올림픽에서 겨룰 수 있었을 겁니다. 이번 시간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는 우리 학생들은 특정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그 사이트에 구현되어 있는 기능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ASP.NET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고, ASP.NET 예제를 통해서 ASP.NET을 구성할 수 있는 요소들은 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하는 게 이번 강좌의 목표입니다. ASP.NET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는 웹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입니다. 웹 애플리케이션, 달리 말하면 홈페이지를 만들어주는 기술이죠. 자, ASP.NET은 프로그래머들이 동적인 웹사이트, 웹 애플리케이션, 웹 서비스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게 도와줍니다. ASP.NET은 2002년 1월에 .NET 프레임워크 버전 1.0과 함께 출시가 됐었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사용했던 ASP라고 하는 기술을 확장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C샵이라고 하는 언어를 만들었는데 이 C샵이라고 하는 언어는 무엇을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었냐면 자바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기술입니다. 이 자바라고 하는 언어는 굉장히 특징적인데 플랫폼에 그 컴퓨터의 기종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C 언어를 좀 더 개량하려고 했는데 C 언어에 비해서 포인트라고 하는 개념을 축소함으로써 플랫폼 인디펜던트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자바에서 택한 방법은 중간 코드라고 하는 걸 생각을 했고 그 중간 코드를 자바 버추얼 머신, 보통 우리가 줄여서 자바 버추얼 머신 JVM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자바 런타임 인바이러먼트 JRE라고 부릅니다. 이런 그 .NET 데스크탑 구조에서는 그 자바 버추얼 머신, 그 다음에 웹사이트에서는 JR이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 형태의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다면 중간 코드에 해당되는 것들을 보내서 동작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ASP.NET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ASP.NET C샵을 만들 때도 거의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인터미디에이트 그 코드라고 부르는 중간 코드를 생성하게 되고 중간 코드를 공통 언어 런타임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최초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CLR에 해당되는 .NET 프레임워크들을 우리가 다른 플랫폼, 다른 운영체제에도 사용할 수 있게 개발해서 보급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약속은 지키지 않았죠. 그래서 ASP.NET은 이 특징 때문에 사실은 윈도우즈 운영체제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점 중에 하나가 되었고, 따라서 그 C샵이나 ASP.NET이 자바를 잡아먹기 위해서 만든 언어이지만 너무나 윈도우즈 운영체제에만 동작되도록 만들어 둠으로써 스스로 입지를 좁혔죠. 그래서 자바를 잡아먹거나 또는 JSP를 잡아먹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NET 언어를 이용을 하고 있죠. SOAP이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SOAP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잘 모르더라도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우리 네이버와 다음에 해당되는 그 사이트를 내가 캡처를 해두었는데, 자, 여기에서 기능을 한번 찾아보기로 하죠. 기능은 주로 메뉴라고 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버튼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메뉴라고 하는 것들은 위에 있는 이런 것들을 메뉴라고 부르죠. 이런 것들을 메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메뉴를 클릭했을 때 보통 기능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버튼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우리가 이제 기능들이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여기에 검색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네요. 검색. 요것들이 우리 네이버나 다음에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능들입니다. 자, 또 여기에 로그인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옆에 보면 회원가입이라고 하는 게 있을 것입니다. 로그인 있고 회원가입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그인, 회원가입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웹사이트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메뉴를 누르게 되면 이런 모습으로 나오거나 이런 모습으로 나오거나 하여튼 이런 형태의 정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현재 보이는 저런 형태를 이제 게시판이라고 부르게 되고, 요 오른쪽에 있는 이런 형태는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사진 게시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있고, 그 다음에 메뉴들을 보면 그 뭐 쇼핑이라고 하는 것들 뭐 등등 해서 굉장히 많은 뭐 메일 기능도 가지고 있고 등등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그 순위를 표시해주는 그런 기능들도 있고 그렇죠.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기능들을 구현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데이터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데이터는 어디에 저장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데이터는 항상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저장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SQL 서버라고 하는 곳에서 저장을 하게 될 것이죠. 자, 근데 HTML과 ASP.NET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HTML이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웹사이트를 만들어주는 기술입니다. 근데 HTML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검색을 눌러서 검색을 기능을 가져오거나 로그인 버튼을 눌러서 로그인을 하거나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ASP.NET은 그런 검색 기능이나 로그인 기능 이런 것들을 구현을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HTML은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 측에서 동작되는, 즉 웹서버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주르륵 클라이언트에 전달해주고 클라이언트에서 동작되게 하는 반면 ASP.NET이라고 하는 것은 서버에서 동작되는, 그것 또한 지금 현재는 웹서버에서 동작되죠. 그래서 웹서버에서 동작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웹서버 프로그램으로 작용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기능들을 구현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 HTML과 ASP.NET의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서버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때 우리 웹 프로그램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실습에 사용할 폴더를 하나 만들도록 하죠. 이번 학기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코드들은 여기에 ASP.NET 2020-2라고 하는 그런 폴더 속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폴더에 우리 학생들이 자기 이름으로 하거나 아니면 그런 걸 할 때 한글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 웹사이트의 폴더는 한글을 사용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특수기호 사용하지 마세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특수기호에는 빈칸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윈도우즈 운영체제에서는 빈칸이 들어가더라도 폴더 구조에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웹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한글이나 빈칸 같은 특수기호가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특수기호 중에서 유일하게 사용 가능한 것은 밑줄, 언더스코어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비주얼 스튜디오에 시작 버튼을 누르고 비주얼 스튜디오 2019를 실행을 하거나 아니면 요 오른쪽 영역, 요 영역을 타일이라고 그랬죠. 타일 영역에 내가 등록을 해둔다면 타일 영역에 있는 ASP.NET 2019라고 하는 바로가기를 클릭을 해주게 되면 실행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타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라고 내가 강조를 한 바 있었죠. 타일에 등록하는 것은 사실은 여기서 그냥 끌고 가서 요 위치에 위치시켜 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프로그램이 구동될 때 이 화면이 잠깐 나옵니다. 그러면서 내가 시작 유형을 선택하게 돼 있죠. 기존에 했던 내용들이 있으면 여기에 목록들이 쭉 나타날 겁니다. 그 목록을 클릭하면 곧바로 프로젝트가 열리게 됩니다. 현재 우리는 처음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새 프로젝트 만들기를 실행을 하기로 하죠. 그런 다음에 새 프로젝트 만들기를 클릭하면 다음 화면이 나올 것입니다. 자, 새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새로운 템플릿을 선택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ASP.NET을 이용해서 웹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ASP.NET 웹 응용 프로그램을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괄호 속에 .NET 프레임워크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하려고 하는 언어가 C샵인지 확인을 해 주십시오. 만약에 여기에 C샵이 아닌 VB로 되어 있다면 비주얼 베이직을 사용하는 거고 그 경우에는 언어를 여기에서 C샵으로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기로 하죠. 프로젝트 만들 때 일반적으로 우리는 프로젝트의 이름이 있고 솔루션 이름이 있고 그렇습니다. 솔루션 이미 우리가 데스크탑 할 때 OOP나 C샵에서 우리 솔루션이라고 하는 개념은 담고 있었습니다. 솔루션은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담을 수 있는 보자기 같은 역할을 하는 거다. 상자 같은 역할을 하는 거다라는 게 솔루션이었죠. 이게 솔루션에 해당이 되고 이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각각 이제 프로젝트였습니다. 보통 우리 데스크탑 환경에서는 하나의 솔루션 속에 여러 개의 프로젝트들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웹에서는 일반적으로 솔루션 하나의 프로젝트를 포함을 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웹 작업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여기에 솔루션 프로젝트를 같은 디렉토리에 배치라고 하는 얘를 선택함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폴더 속에 새로운 폴더가 만들어지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이름과 솔루션 이름이 자동으로 똑같은 이름으로 되도록 만들어주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위치에다가 이 프로젝트를 저장할 건지를 꼭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조금 전에 만들어놨던 ASP.NET 2020-2라고 하는 이 폴더를 선택을 해줬네요. 그리고 만들기 누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체크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여기에 폴더 위쪽에 폴더 구조를 보면 기본적으로 ASP.NET 2020-2 밑에 똑같은 이름으로 그 ASP.NET Start라고 하는 폴더가 하나 있고, 그 속에 ASP.NET Start라고 하는 폴더가 하나가 더 생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 체크를 해두게 되면 요 아래에 있는 폴더 얘가 생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우리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체크한 경우에는 여기 폴더가 딱 한 개만 생기죠. 자, 이제 그 새로운 ASP.NET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도록 하겠는데, 새 그 웹 애플리케이션 만들 때 일단은 비어 있는 상태로 비어 있음이라고 해서 만들기에 들어가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을 내가 이런 것들을 원하는 형태대로 만들어 줄 수 있는데, 그러면 페이지가 너무 복잡해져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빈 페이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들기를 누르죠. 자, 그러면 요 같은 폴더가 만들어지는데, 요쪽에 도구 상자 있었죠. 그리고 여기가 작업 환경 그랬습니다. UI를 디자인하거나 C# 소스 코드를 작성할 때 사용합니다. 요쪽 영역을 솔루션 탐색기라고 그랬고, 얘는 컨트롤들의 속성을 지정해주는 속성창이라고 그랬죠.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폴더들이, 그 파일들이 만들어지지 않고 실제로 만들어진 파일은 여기에 보면 웹.config라고 하는 딱 하나의 파일만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몇 개의 참조라든지 그런 것들이 존재하기는 하죠. 우리가 지금 당장은 이런 스타일로 해서 프로젝트를 만들도록 하겠는데, 나중에 우리 응용에서는 저런 것조차 만들어지지 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웹.config 하나만 미리 사전에 복사를 해둔다면 됩니다. 그것은 그때 프로젝트 작업을 할 때 하기로 하고, 지금은 빈 웹사이트로 이렇게 만든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하기로 하죠. 이와 같이 우리 여러 개가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소스 코드 편집도 할 수 있고, 빌드도 할 수 있고, 실행을 할 수도 있고, 디버깅 할 수 있고, 이런 작업을 다 해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통합개발 환경 IDE라고 부릅니다. 자, 그 중에서 웹.config를 솔루션 탐색기에서 웹.config를 따당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소스 코드 창에 이렇게 그 페이지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웹.config는 무엇을 하는 거냐면,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웹 애플리케이션의 설정을 해주는 파일입니다. 컨피그레이션 설정을 하는 파일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 .NET 프레임워크 4.5에서 제공해 줬던 파일 저장 구조가 훨씬 편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생성이 되는 웹.config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요쪽 영역 system.codeDOM이라고 하는 요 영역을 쫙 드래그해서 잡은 다음에 그냥 삭제를 해주기 바랍니다. 그냥 지워버리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우리 위에 있는 요만큼만 남게 되겠네요. system.web만 남게 되겠네요. 그래서 웹.config에는 딱 요만큼만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비주얼 스튜디오에 글꼴을 좀 지정을 달리 가져가 보도록 하죠. 보통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기본 글꼴로 제공해주는 바탕체는 영문자, 대문자 I와 영문자, 소문자 L이 구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얘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것에 의해서 그 오류가 발생했을 때 그 오류를 찾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영문자, 대문자 I와 영문자, 소문자 L이 구분이 되는 글꼴을 택해주는 게 좋은데, 거기에 내가 추천하는 것은 이제 글꼴 중에서 루시다 산스 콘솔이나 아니면 루시다 산스 타이프라이터라고 하는 글꼴을 이용해주면 걔네들이 좀 도움이 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도구 메뉴의 옵션을 선택해주고 거기에 환경, 글꼴 및 색을 선택을 해주면 되는데, 이런 모습으로 보일 겁니다. 그래서 환경에 들어있는 글꼴 및 색을 선택하게 되면 여기가 바탕체로 되어 있을 텐데, 아래쪽 화살표를 누르고 루시다 산스 콘솔 혹은 루시다 산스 타이프라이터라고 하는 글꼴을 선택해주고 확인을 눌러 주십시오.
자, 지금까지 그 작업을 한 다음에 우리가 웹다 컨피그를 지금 수정했기 때문에 곧바로 작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다시 재실행을 하기로 하죠. 그래서 처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실행한 다음에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파일, 열기, 웹사이트를 실행하기로 하죠. 파일 메뉴에서 열기, 웹사이트를 실행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대화 상자가 열릴 텐데 파일 시스템 대화 상자 중에서 현재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그 ASP.NET 2020-2 중에서 ASP.NET 스타트이죠. 이 페이지를 선택하고 열기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와는 조금 다르게 이런 스타일로 나와 있을 겁니다. 여기에 솔루션 탐색기가 조금 달라졌죠. 이제 여기에 우리가 웹폼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 ASP.NET 스타트에서 오른 마우스 누르고 추가, 새 항목 추가를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템플릿에서 우리가 웹폼을 선택하도록 하죠. 웹폼을 선택하게 되면 여기 이름이 기본적으로 default.aspx라는 형태로 나왔을 텐데 저 이름을 helloworld.aspx로 바꾸기로 하죠. 그리고 다른 파일의 코드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체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은 변경 없이 그냥 체크 있는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추가 버튼을 누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이 그 helloworld.aspx 페이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작업창에 보니까 helloworld.aspx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봤더니 기본적으로 몇 가지 정보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1번 줄을 봤더니 페이지라고 하는 게 들어있네요. 자, 여기에서 그 부등호 가로 %at이라고 되어 있고 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얘네들을 우리는 이제 GC어라고 부릅니다. GC어라고 하는 것은 컴파일러에게 지금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현재 페이지가 어떤 형태의 어떤 형태로 작동되는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요 GC어는 2학년 2학기 우리가 JSP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저런 GC어라는 게 있다라는 정도만 이해하고 JSP에서 그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알기로 하죠. 대충 내용은 이해가 됩니다. 페이지라고 하는 지시어, 페이지 단위에 지정되는 지시어입니다. 페이지의 속성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여기에서 랭귀지 이퀄 C샵,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언어는 C샵 언어다. 오토 이벤트 와이어업이 true다 그랬네요. 그래서 요게 그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 자동으로 실행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고 코드 파일은 helloworld aspx.cs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는 생성된 그 웹폼만으로 동작이 되지 않습니다. 동작을 하기 위한 CS 코드가 있는데 그 CS 코드는 우리가 helloworld.aspx라고 하는 곳에다가 .cs를 붙여놓은 곳에 있다 그런 거죠. 그리고 inherit equal helloworld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에 이 helloworld라고 하는 이름을 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그 클래스 이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C# 코드에서 한 번 더 설명하기로 하죠. 이와 같이 우리가 그 페이지 단위로 동작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지시어입니다. 그 다음에 HTML 태그 시작하고 HTML 태그 끝나고 헤더 태그 시작하고 헤더 태그 끝나고 타이틀 태그 시작하고 타이틀 태그 끝나고 바디 태그 시작하고 바디 태그 끝나고 폼 태그 시작하고 폼 태그 끝나고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머지 영역들은 기본적으로 HTML5 형식으로 제공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div 태그 내부에 뭔가 폼들을 디자인을 해주게 될 거예요. 그리고 디자인되어 있는 폼을 바탕으로 동작은 이 아래쪽에 있는 helloworld.aspx.cs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동작이 일어나도록 해줄 겁니다. 잠깐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기로 하죠. 보통 우리 여기에 그 태그 내부에 보면 예를 들어서 runnet equal serve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네들도 우리가 보통 태그의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속성이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다른 데서도 봤죠. 어디서 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객체에서도 속성이라는 얘기를 썼죠. 객체의 속성에 해당되는 것들은 우리가 보통 우리 여기 속성 창에서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근데 각각의 태그에도 객체가 아이고 여기 잘못 썼네요. 태그의 객체가 아니라 태그의 속성. 태그의 속성이 있고 여기에
그 객체의 속성들이 있어요. 예, 속성이라고 하는 건 말이 지금 객체에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태그에도 사용을 하고 있네요. 보통 우리가 영어로 구분할 때는 태그의 속성을 나타내 줄 때 우리는 attribute라고 하는 용도로 말을 씁니다. attribute. 근데 객체의 속성을 할 때는 우리가 OP에서 배웠던 것처럼 property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똑같이 속성이라고 하지만 이 property와 attribute는 각각 약간 의미가 좀 다릅니다. property는 객체의 속성을 나타내는 의미, attribute는 태그의 속성을 나타내는 의미, 이렇게 조금 달리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attribute, property 그런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이제 배웠으니까 좀 구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작업 환경을 좀 살펴보죠. 작업 환경에서 여기에 소스라고 되어 있을 때는 여기가 디자인 코드입니다. 디자인 코드는 HTML과 비슷한 것으로서 UI 디자인할 때 사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는 솔루션 탐색기, 여기는 속성창으로 존재합니다. 이 아래쪽 영역을 디자인이라고 하는 형태로 택해주게 되면 화면에는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여기에서는 디자인 화면입니다. 여기는 도구 상자를 이용해서 UI를 디자인할 때 씁니다. 초보자들에게는 우리가 이런 디자인 화면을 권장합니다. 디자인 화면에서 여기에 바디 태그 안쪽에 이렇게 네모가 있을 텐데 네모 태그 속에 보면 자세히 보면 점선 네모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점선 네모에 해당되는 게 디브 태그 안쪽이고 그 파란색 네모는 바디 태그를 의미합니다. 보통 우리 태그들은 바디 태그를 벗어나면 안 되죠. 요런 영역에서 우리가 디자인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요 점선 안에 내가 그 디자인을 해주거나 점선 밖에서 해주거나 그런 것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폼 태그, 바디 태그 내부에 아까 내가 말을 잘못했네요. 그 디브 태그가 아니라 폼 태그. 폼 태그 안쪽에 컨트롤들이 존재하거나 폼 태그 바깥쪽 그러나 바디 태그 안쪽에 존재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보통은 요 영역에 우리가 컨트롤들을 추가를 해주게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여기에 나누기를 선택을 해줄 수도 있는데 나누기를 선택하면 위쪽은 디자인 코드, 여기에는 그 디자인 화면 이렇게 그 영역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내가 요 영역에서 그 어디든 그 만약에 소스를 통해서 입력을 하게 되면 그 내용들이 자동으로 이 디자인 화면에 반영이 되고 반대로 디자인 화면에 뭔가를 추가를 하더라도 소스 코드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은 디자인 화면을 많이 이용하고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은 소스 화면을 이용하는 게 좀 더 작업 속도가 빠릅니다. 자, 이제 우리 그 바디 태그 내부에 여기에 폼 태그 내부에 우리가 이렇게 컨트롤들을 하나, 둘, 셋, 네 개를 배치하도록 하죠. 얘네들을 배치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도구 상자에서 따당 더블 클릭합니다. 요거는 텍스트 박스죠. 텍스트 박스 따당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버튼을 따당 더블 클릭하면 여기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화살표를 한번 눌러서 커서가 여기에 깜빡깜빡할 때 엔터를 치고 레이블을 추가합니다. 화살표 눌러서 커서가 여기에 깜빡깜빡할 때 엔터 치고 레이블 하나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와 같이 그 4개의 컨트롤이 배치된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드래그 하거나 더블 클릭 하는데 주로 이제 더블 클릭해서 배치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 웹에서는 윈도우즈 배치할 때와 좀 차이가 있어요. 윈도우즈 프로그래밍 할 때, 윈도우즈 폼 처리할 때 우리가 그 배치할 때 뭘 기준으로 했어요? 기억나요? 윈도우즈 폼 배치할 때는 픽셀 단위로 했습니다. 픽셀이라고 하는 것은 화면에 하나하나 존재하는 화소들이죠. 그래서 굉장히 윈도우즈 폼으로 작업을 할 때는 내가 컨트롤 배치를 굉장히 정밀하게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근데 웹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줄 단위로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정밀한 컨트롤의 위치를 제어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좀 그 윈도우즈 폼에 비해서는 디자인 자체가 좀 엉성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얘네들을 배치해 줄 때 그
테이블 태그를 많이 이용하는데 테이블 태그를 이용하면 또 스타일 시트에서 충돌이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1학년 때와 2학년 때는 테이블을 이용해서 컨트롤을 배치를 하겠습니다. 원래는 좀 더 좋은 것은 스타일 시트를 써야 되는데 그러면 프로그램이 너무 좀 어려워져요. 자, 두 번째는 속성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버튼을 컨트롤을 클릭을 하게 되면 요 바깥쪽에 이렇게 점들이 보이죠. 이런 점들. 요 점이 보인다는 얘기는 이제 그 컨트롤을 선택을 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컨트롤을 선택하면 아래쪽에 있는 속성창이 해당되는 컨트롤의 속성으로 바뀝니다. 다른 컨트롤을 선택하면 여기 속성창의 내용이 샥 바뀔 겁니다. 현재는 우리가 버튼 1에 해당되는 속성으로 보여지고 있네요. 그 중에 우리는 그냥 텍스트 속성만 바꾸겠습니다. 여기에 원래는 그 텍스트라고 돼 있었을 텐데 버튼 1이라고 돼 있었을 텐데 그 버튼 1 대신에 입력 후 클릭하세요 라고 넣기로 하죠. 다른 컨트롤도 좀 바꾸겠습니다. 여기 있는 두 가지 내용 버튼 컨트롤 속성 텍스트 속성 바꾸고 레이블 선택해서 여기 텍스트 속성 바꾸고 레이블 2 선택해서 여기 있는 텍스트 속성 바꾸겠습니다. 근데 레이블 2는 여기에 내용을 전부 그냥 지워두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넣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가 되면 컨트롤 이름에 꺽쇠 가루가 보일 겁니다. 이 꺽쇠 가루가 이렇게 보이는 것은 여기에 뭔가 컨트롤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는 그 디자인 화면의 소스를 클릭을 해볼까요? 그랬더니 우리가 아까 전에는 디버 태그와 슬래시 디버 태그까지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런 코드들이 들어간 걸 볼 수 있네요. ASP 텍스트 박스, ASP 버튼, 그 다음에 BR 태그는 엔터키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ASP 레이블, 그 다음에 BR, ASP 레이블 이렇게 컨트롤들이 배치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텍스트 박스 속성을 잠깐 볼까요? 속성, 이때 속성을 영어로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렇죠, attribute. id는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run at server라고 되어 있는데 run at는 어디에서 run 동작된다 그런 얘기인데 서버에서 동작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보통 우리 이렇게 run at equal server가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서버 컨트롤 그렇게 부릅니다. 서버에서 동작되는 컨트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ASP 난덴에서 쓸 때는 run at server가 들어 있습니다. 자, 텍스트 속성을 지정한 것들은 이렇게 텍스트 내용들이 추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디자인 화면에서 그 컨트롤 몇 개를 배치했더니 이렇게 자동으로 그 소스 화면에서도 그 내용들이 반영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보려면 예를 들어서 이만큼을 복사를 해가지고 요 아래쪽에다 붙여넣기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새로운 뭔가 컨트롤이 화면에서도 그 디자인 화면에서도 컨트롤이 추가된 걸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저 영역에 해당되는 것들이 요만큼의 디자인 소스로 반영이 되더라라는 얘기죠. 자, 태그 중요합니다. 중간고사에서 설명 문제로 100% 출제될 거니까 여러분들이 태그 내용 좀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디버그 메뉴에서 디버깅 하지 않고 시작, 단축키로는 컨트롤 F5를 눌러볼까요? 그러면 웹 브라우저에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웹 브라우저에 이런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텍스트 박스, 버튼, 위에 있는 레이블 정보가 보이죠. 아래에 있는 레이블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입력 후 클릭하세요. 아무리 눌러봐도 화면에는 아무런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동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벤트를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벤트, 그러면 이벤트가 뭔지를 좀 알아봐야 되겠네요. 다음은 이벤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벤트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사건, 사고 그렇게 번역이 되는 겁니다. 보통 GUI 환경 또는 GUI 환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GUI 환경에서 널리 사용되는 것들을 이벤트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이벤트는 버튼 컨트롤을 클릭을 해주는 그런 것들을 우리 이벤트라고 부릅니다. 보통 우리 OP에서 클래스를 나눌 때 속성 이벤트 그랬죠. 근데 이게 비주얼 스튜디오에 오면 약간 좀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걸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기로 하죠. OP에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생각하면 가장 위에 클래스 이름이 있고 중간 칸에 속성이 있고 아래 칸에 메서드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비주얼 스튜디오에 오게 되면 이 속성창으로 다 지정을 하게 되는데, 속성창에서 요 영역 지금 마우스를 얹으면 이렇게 속성이라고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풍선도움말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번개 모양 위치해 놓으면 여기에 이벤트라고 나옵니다. 이것도 또한 풍선도움말입니다. 현재 버튼 1이라고 하는 것은 바뀌지 않았죠. 버튼 1의 속성창에서 우리는 얘를 통해서 속성을 지정할 수도 있고 얘를 통해서 이벤트를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속성과 이벤트, 그 우리가 OPS 이야기하는 속성과 이벤트가 뭐냐? 이게 OPS 얘기하는 속성은 사실은 여기에 있는 속성창의 속성에 해당이 됩니다. 실제로 OPS 이야기하는 메서드들은 사실은 우리 여기 이벤트처럼 동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성 컨트롤이 갖고 있는 값들은 속성으로 처리해주고 컨트롤에 대한 동작들은 이벤트라고 하는 걸로 처리를 해주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 관계를 잘 이해를 해두면 프로그램을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다음은 이벤트 핸들러라고 하는 개념으로 들어가 보기로 하죠. 이벤트 핸들러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벤트 사건이 발생한 거죠. 그럼 뭔가 일처리가 일어나야 되겠죠. 일처리는 누가 하느냐? 메서드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호출되는 메서드를 우리가 이벤트 핸들러라고 불러요. 이 이벤트 핸들러는 컨트롤 이름, 이벤트 이름을 조합해서 메서드 이름으로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버튼을 클릭을 했다. 버튼이 컨트롤 이름이죠. 클릭, 얘가 기본적으로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튼 클릭을 버튼 1 밑줄 클릭이라고 하는 형태로 메서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속성창에 보면 여기에 속성창에 보면 버튼의 클릭을 따당 더블 클릭하거나 아니면 그냥 더블 클릭하게 되면 버튼 1 클릭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만들어지고 C# 소스 코드에서 버튼 1 밑줄 클릭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만들어지면서 오브젝트 샌드와 이벤트 아규먼트 E라고 하는 두 가지가 파라미터 인수로서 전달이 되어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동작들은 요 중간 사이에 기술을 해주면 되겠죠. 이벤트 핸들러의 이름은 컨트롤 이름 그리고 그 이벤트 이름 클릭이라고 하는 이벤트 이름을 조합해서 만든다 그랬네요. 자, 다음은 괄호 속에 있는 파라미터를 잠깐 설명을 하기로 하죠. 괄호 속에 보니까 오브젝트 샌드라고 하는 게 있네요. 샌드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보낸 사람 그런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벤트를 발생시킨 컨트롤을 말합니다. 컨트롤의 이름. 그래서 우리 저 샌드를 확인을 하게 되면 그 이벤트를 어느 컨트롤이 만들었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벤트 아규먼트 E 속에는 무슨 동작이 일어났는지 그게 동작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전달받을 수가 있습니다. 동작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이벤트와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요 E로부터 전달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버튼의 경우에는 별로 전달받을 게 없지만 다른 이벤트들은 다른 컨트롤들은 저기 이벤트 아규먼트가 좀 더 복잡하게 만들어지고 우리에게 많은 정보들을 제공을 해주기도 합니다. 자, 이거 우리 OP 시간에 이벤트 시간에 다뤘던 내용이죠. 샌더 보내주었던 컨트롤, 이벤트 아규먼트 E 그게 관련되어 있는 정보 이런 것들이 전달되어 온다. 이미 다뤘던 내용들입니다. 만약에 컨트롤의 나는 버튼의 클릭이 아니라 다른 이벤트를 쓰고 싶다. 그러면 속성창의 이벤트를 누른 다음에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그저런 다른 이벤트를 선택하고자 할 때는 속성창을 이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 코드를 따당 잘못 눌러가지고 예를 들어서 레이블을 따당 눌렀다 그러면 별도의 레이블이 생겼네요. 내가 잘못 눌러서 요만큼만 싸그리 지우면 무슨 일이 발생해요? 오류가 생겨요. 왜? 요 코드는 없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벤트가 이렇게 등록이 돼 있어요. 요 등록돼 있는 이 이벤트들 때문에 아무리 찾아봐도 버튼 1 클릭을 C# 코드에서 못 찾겠더라 하는 오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울 때는 거기를 지우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벤트에서 이 내용을 지우는 형태로 해주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C# 코드를 한번 보기로 하죠. 버튼 1을 따당 더블 클릭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여기가 디자인 화면, 얘가 디자인 화면, 얘가 이제 C# 소스 코드 화면인데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집니다. 자, 위쪽에 6개의 유징 구문들이 있어요. 유징 뭐 한 대 쓰는 거라고 그랬죠? 네, 유징은 우리가 다른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클래스들을 좀 더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겠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거죠. 요 6개의 유진 구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8번이 클래스 정의죠. 클래스 정의. 퍼블릭 파셜 클래스, 파셜 클래스 부분 클래스네요. 우리 OP 시간에 부분 클래스 배웠죠? 네, 부분 클래스입니다. 클래스 이름은 헬로 월드네요. 헬로 월드. 이 헬로 월드 이거 아까 전에 우리 그 HTML 코드에서 기억하자라는 게 있었죠. inherit 내부에 헬로 월드가 있습니다. inherit 내부에 페이지 지시의 가장 끝에 inherit 내부에 헬로 월드가 있는데 그것이 얘를 의미합니다. 즉 HTML 코드와 여기에 C# 코드가 두 개가 뭉쳐져 가지고 실제로는 하나의 완전한 클래스를 형성해 주는 거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얘 뭐 하는 거죠? 얘 요거 콜론 뭐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상속을 의미하죠. 상속. 지금 우리가 만드는 헬로 월드라고 하는 페이지는 사실은 페이지라고 하는 system.web.ui 밑에 있는 페이지라고 하는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아서 만들어집니다. 자, 상속을 받으면 무엇과 무엇을 물려받는다? 그렇죠. 속성과 메서드를 물려받죠. 속성과 메서드를 물려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헬로 월드에는 특별한 요소를 내가 만들지 않았지만 이 상속에 의해서 페이지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그 ASP.NET의 객체를 내장 객체를 배울 텐데 ASP.NET 내장 객체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요 페이지라고 하는 것들을 상속받기 때문에 요 내장 객체라는 것들이 중요하고 얘네들의 사용법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안에 봤더니 페이지 로드라고 하는 게 있고 버튼 1클릭이라고 하는 게 있네요. 얘는 뭐라고요? 이벤트 핸들러라 그랬습니다. 이벤트 핸들러. 이 이벤트 핸들러 속에 우리는 코드를 넣을 겁니다. 자, 페이지 로드는 뭘까요? 페이지는 페이지라고 하는 것이 로드 되네요. 이 페이지 뭐예요? 요거예요. 요거. 요 페이지가 로드 될 때 그런 뜻이에요. 페이지가 로드 된다는 것은 로드는 우리 그 페이지가 쭈루룩 전달돼 와가지고 클라이언트의 그 웹 브라우저에 로드 화면에 나타나는 순간을 페이지 로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페이지 로드에는 보통 우리 초기 값 부여 같은 거 할 때 초기 설정을 할 때 주로 사용이 됩니다. 한동안은 우리가 이거 페이지 로드 많이 안 쓰겠습니다만 가면 갈수록 페이지 로드 내부의 코드도 굉장히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 6개의 네임스페이스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그 버튼 1클릭 내부에는 우리가 이렇게 코드를 이제 두 문장을 입력하겠습니다. 텍스트 박스에 있는 텍스트 속성을 레이블 2에 있는 텍스트 속성에다가 전달해라 그랬네요. 그 다음에 텍스트 박스 1번에 있는 텍스트 속성을 그냥 지워주어라, 없애주어라 그런 두 가지를 했네요. 요만큼을 입력을 합니다. 자, 이제 다시 실행을 해보죠. 컨트롤 F5 디버깅 하지 않고 시작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화면이 만들어졌겠죠. 여기에서 내가 두원공과대학교라고 입력하고 여기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입력 내용 그러면서 그 아래쪽에 두원공과대학교가 나올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만들어진 간단한 페이지입니다. 비록 간단한 페이지만 정상적으로 동작되는 웹페이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이 내용을 서비스할 수 있죠. 그럼 미국에 있는 애들도 이 내용을 동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전에 코드에서 우리 그 6개의 유진 구문에 있는 네임스페이스 역할을 이해를 해야 된다. 잠깐 이야기했었죠. 그 6개는 시스템, 제너릭, 링큐, 웹, web.ui 이런 따위들이 있습니다. 어떤 정보들은 영어로 되어 있고 어떤 정보들은 한글로 찾을 수도 있고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좀 알아야 됩니다. 이 영어의 내용들을 구글 번역기에 넣으면 번역해 주겠지만 우리가 그냥 볼 수 있는 것과 그냥 볼 수 없는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 좀 해둬야 돼요. 자, 시스템 네임스페이스 뭐 하는 거냐? 시스템 네임스페이스에는 컨테인저 포함을 하고 있어요. Fundamental Classes and Base Classes 가장 기본적인 클래스와 그 다음에 그 부모 클래스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 기본적인 클래스와 부모 클래스는 뭐냐? That defines 정의를 하고 있어요. 뭐를? Commonly used value 그냥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값들 and reference data type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타입들 데이터 타입 자료형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벤트 핸들러, 이벤트와 이벤트 핸들러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를 포함하고 있어요. 애트리뷰트 포함하고 있어. 그리고 프로세싱 익셉션, 예외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클래스가 담겨져 있는 게 시스템 네임스페이스예요. 그 다음에 제너릭은 system.collection.generic namespace에서는 제너릭 컬렉션을 정의해주는 클래스와 인터페이스가 들어있습니다. 제너릭, OP의 가장 마지막 주제가 제너릭이었죠. 이렇게 꺽쇠가로에 T라고 들어있었던 거, 그게 제너릭입니다. 그죠? 요 제너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진 구문에 제너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링큐, 시스템 대 링큐 네임스페이스에서는 링큐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 걸 쓰는데 링큐는 Language Integrated Query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쿼리문, 데이터베이스에 사용하는 쿼리문 비슷한 프로그램 문장들인데 이걸 이용하면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들을 좀 더 손쉽게 가져오고 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링큐를 사실은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system.web에는 contain 포함을 하고 있어요. types를 포함하고 있네요. 자료형을 포함하고 있네요. enables 가능하게 하는 브라우저와 서버 커뮤니케이션, 브라우저와 웹 브라우저와 서버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타입들을 포함을 하고 있는 게 웹 네임스페이스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 그랬네요. 그 다음에 그 system.web.ui, 그 다음에 system.web.ui.webcontrols 이런 것들은 이제 컨트롤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곳들입니다. 나중에 과제로서 여기에 네임스페이스 역할을 찾아보는 게 이제 구글링 과제로 들어 있습니다. 자, 잠깐 솔루션 탐색기를 보도록 하죠. 솔루션 탐색기에서 ASP.NET Start 안쪽에 보게 되면 현재 우리가 추가한 것은 helloworld.aspx와 helloworld.aspx.cs라고 하는 두 개의 파일입니다.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CS가 있고 없고 차이가 있네요. 그래서 ASPX 파일은 화살표로 따라 올라가 봤더니 디자인 파일, UI 파일입니다. 그 HTML5 유사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CS 파일을 따로 갔더니 프로그래밍 소스 파일입니다. 그래서 C# 코드죠. 이와 같은 개념을 우리가 코드 비하인드라고 부릅니다. 코드가 뒤쪽에 숨어 있다. 코드 비하인드 개념은 디자인과 C# 소스 코드가 분리가 되어 있다. 그런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보통 우리 ASP.NET with C#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왜 with C#이라고 그러냐면 비주얼 베이직을 이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ASP.NET with VB라고 하는 형태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코드 비하인드 개념, 이런 개념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 그 다른 자바 언어에서는 사실은 뭐 MVC 패턴 그런 걸 쓰고 있는데 이 MVC 패턴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사용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게 우리가 코드 비하인드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C샵에서는 MVC 패턴을 일부 사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 MVC 패턴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웹상 그냥 우리 페이지와 그 디자인과 소스가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꼭 그 이런 패턴들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해볼까요? 웹 프로그래밍 또는 웹폼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했던 내용들을 보면 새 프로젝트를 추가를 했죠. 웹 응용 혹은 웹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을 번역하면 응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새로운 웹폼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UI를 디자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벤트를 처리를 했습니다. UI 디자인할 때는 컨트롤 배치한 다음에 컨트롤 속성 지정하고 그랬죠. 또 이벤트 처리했네요. 이벤트는 필요한 곳에 더블 클릭을 하거나 또는 그 속성 창의 이벤트 버튼을 이용해서 이벤트 핸들을 생성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C# 코드를 이용해서 원하는 동작을 구현을 했죠. 그 다음에 실행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컨트롤 F5 디버깅 하지 않고 시작으로 실행을 합니다. 디버깅 시작, 그 디버깅 할 때만 사용해 주기 바랍니다. 그 위쪽에 있는 실행의 요 녹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 디버깅 시작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요 녹색 버튼으로 실행하는 것을 좀 지양해 주기 바랍니다. 자, 웹사이트를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IIS가 필요하겠지요. 잠깐 우리 그 도구 상자에 들어있는 컨트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구 상자를 살펴보게 되면 카테고리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표준 카테고리,
데이터 카테고리, 유효성 검사, 탐색, 로그인, 웹파트, HTML 등이 있죠. 그 중에 표준 기본 컨트롤들은 굉장히 많이 쓸 겁니다. 우리 데이터와 관련되어 있는 컨트롤들로 쓸 거고 유효성 검사를 쓸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컨트롤들은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메뉴 컨트롤은 2학년 때는 좀 사용하긴 합니다. 자, 기본 컨트롤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 얘네들의 사용법은 윈도우즈에서 사용했던 것과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뭐 몇 가지 이름이 좀 틀리긴 하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윈도우즈를 잘 이해를 했다면 우리가 여기 그 컨트롤 사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 컨트롤을 택하게 되면 속성창에 속성이 나온다고 그랬죠. 요 속성은 컨트롤마다 달라지게 되는데 버튼을 중심으로 살펴보자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Enabled, 활성화 유무입니다. Visible, 보일지 말지 유무입니다. 툴팁스, 마우스를 딱 얹었을 때 표시 문자 나타나는 거. 요 위에 마우스를 놓으면 속성하고 나오는 거 있죠. 그걸 우리가 풍선 도움말 그러는데 그걸 툴팁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디는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윈도우즈 프로그래밍에서는 얘네들을 name이라고 하는 속성으로 지정을 했죠. 백 컬러, 백 뒤쪽에 있는 컬러 색깔, 배경색 그럽니다. 보드 컬러, 보드는 테두리 컬러 색깔, 테두리색이에요. 보드 스타일, 테두리 그 스타일, 보드 위스, 테두리 두께, 폰트는 글꼴, 포 컬러 앞쪽에 있는 색깔, 그래서 뭐 배경색, 그래서 한자로 전경색 그렇게 쓰는 책들도 있는데 앞에 있는 게 글자죠. 그래서 우리는 텍스트 색으로 이해하기 바랍니다. 텍스트 거기에 표시될 문자열입니다. 글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버튼의 기본 속성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만 좀 살펴볼까요? 비저블 속성. 아니 컨트롤들을 열심히 배치해 놓고 왜 비저블을 폴스로 해요? 당연히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는 우리는 권한에 따라서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예 그 컨트롤들을 보이지 않는 게 더 편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한이 있다 없다를 판단해서 보일지 말지를 결정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때 사용하기 위해서 비저블 속성이 있는 겁니다. 위에 있는 enabled도 마찬가지예요. 때에 따라서는 이제 그 기능들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그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enabled 속성, 비저블 속성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그 2주 1회차에서 해야 되는 내용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끝났네요. ASP.NET 시작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ASP.NET이 말하는 거다? 웹사이트를 구축해 주는 거다. 아까 전에 홈페이지 그랬는데 왜 웹사이트라 그래요? 그래서 웹사이트라고 하는 것은 웹 페이지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웹사이트라고 부릅니다. 웹페이지가 굉장히 여러 개예요. 그 중에서 그 웹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처음으로 나타나는 페이지를 우리는 홈페이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홈페이지라고 하는 것은 웹사이트에 존재하는 여러 개 페이지 중에 오로지 한 예에 불과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홈페이지 구축 그런 말은 그 기술적으로 본다면 잘못된 건데 워낙 사람들이 홈페이지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써서 홈페이지라고 하는 용어를 범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는 좀 배웠으니까 좀 유식해 보이게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라고 하는 용어보다는 웹사이트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죠. 자, ASP.NET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웹사이트를 만드는 데 쓰는데 그 각각의 페이지를 만들 때는 우리가 UI 디자인을 해주고 그때 컨트롤을 이용을 했었죠. 그 다음에 동작을 처리해주고 이벤트를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동작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었네요. 자, 과제 따라하기 위해서 실행 화면을 캡처해 주십시오. 강의록 33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구글링을 통해서 6개의 네임스페이스에 대해서 조사해서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 한 2페이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자, 영어 단어 모르는 단어 깜지 작성을 해서 그 추후에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얘기 하나에서는 어떤 달리기 시합이라는 그 이름 제목의 얘기를 하나 했네요. 운동회에서 한 아이가 그 달리기 시합이 있었어요. 근데 그 뭐 누구나 응원을 하고 있었죠. 근데 아이가 그냥 넘어졌어요.
넘어지자 희망도 사라졌죠. 우승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버지 확신에 찬 얼굴을 봤죠. 그 얼굴은 아버지의 얼굴은 소년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서 달려라 라고요. 그래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달렸습니다. 근데 또 넘어졌죠. 다시 일어나 달려라라는 얘기가 또 보였습니다. 그래서 또 너무 뒤처졌고 실수투성이었지만 그 일어나서 달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우승을 하지는 못했지만 소년이 풀어주고서 말하자 소년의 아버지가 말했죠. 나한테는 내가 우승자다. 넌 넘어질 때마다 일어났어. 우리가 중요한 것은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넘어질 때가 많이 있죠. 넘어질 때마다 주저앉아 있지 않고 일어나서 달리는 한이처럼 달리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우리는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그 2주 1회차에서 해야 될 내용이 끝났네요. 하다가 잘 모르는 게 있으면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우리가 리얼타임 수업을 할 때 그때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해결할 수도 있죠.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해서 해주기 바랍니다. 기억하자 그랬죠? No dumb question. 어리석은 질문은 없습니다. 여러분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리얼타임 시간에 실시간 시간에 여러분들 반갑게 만나기로 하죠. 그러면 안녕.